오늘은 기업 리스크 관리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리스크 관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험을 제안을 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무엇을 받나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무턱대고서 그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상품을 들이내게 되면은 고객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나요?"라고 할 때 경우에는 제가 어떤 상품을 받기에 앞서 가지고 어 이 설명하는 방식을 조금 더 차별화 있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은 이 대표가 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이렇게 복선을 좀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CO 리스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CO 리스크는 결론적으로 대표님이 계실 때 그리고 계시지 않을 때로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되는데, 대표님이 유고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견적을 냅니다. 대표님이 갖고 있는 원료 및 재고 설비들이 약 3억 원이나 간다면, 대표님이 안 계실 때는 이것을 이제 거의 반값 정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매입처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금이 잘 되지 않고요. 매입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수습되고 나면은 내용 증명 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뭐 득달같이 쫓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최 마지막으로 갚게 되는데 이자까지 불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도 인제 말단 직원부터 인제 퇴직하기 시작을 하고요. 직원이 유지되려고 한다면, 회사가 영속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급여 6개월치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 시 체불 임금 신고도 발생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근로감독관의 부름에 따라 가지고 노동부도 다녀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다고 예시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님,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대표님이 안 계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유족들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업을 위해서 보장 자산으로 필요하시게 되는데요. 이 5억 5천만 원의 보장 자산을 갖기 위해서는 월납 385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억당 한 7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당연히 부담스럽지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제가 컨설팅하기 때문에 현재는 요 금액 중 일부분을 진행하시고 매출이 많이 증가되게 되면은 "그때 더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쪼끔 다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3년 차가 되게 되면은 어 주식 가치가 5 배에서 10배 정도 갑자기 급등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상장 주식 평가라고 하는 그 상증법에 있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그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법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고 내용은 나중에 한번 추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실제적으로는 뭐 한 1-2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영업에 대한 이익이 평가 가치에 오르기 때문에 갑자기 가치가 이렇게 5 배에서 10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A는 3년 전이고요. B는 설립 후 3년 이후가 됩니다. 3년 전에는 그 자산, 순자산에 대한 평가로 결국 재산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3년 이후에는 영업 가치가 평가되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5 배에서 10배 정도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가족들에게 다시 전가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상품이 하나 필요하다. 그 상품이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 상품이고, 이 보험 상품은 언제 쓰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회사가 설립하게 되면은 최초의 액면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이익이 늘면 늘수록 나중에 그 상속의 개시기가 되게 되면은 그 당시의 가격은 시가로 평가되게 되고, 그 시가는 취득가에 비해서 시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이 발생되고, 이 차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평상시에 어 이 시가가 높기 때문에 이 양도에 대한 어떤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근데 상속 시에는 이 상속을 받는 사람의 이 취득되는 이 가격 자체가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시가로 계산된 이 상태에서 시가로 누군가에게 판다고 한다면은 양도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비상장에 대한 주식은 살 수 있는 곳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디다 팔게 되냐면은 회사에다가 이제 매각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고요. 회사에다 매각하게 되면은 회사는 어 만약 그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 자금을 그 매각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지요. 근데 이제 이때 매각할 때 실제로 회사에 돈이 있냐는 얘기죠. 보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입하게 되고, 만약에 유고시에 보험에 대한 금액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주식은 회사로 상속받은 이가 주식을 회사에다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보험 금액을 갖고 오고, 그걸로 상속세 또는 유족이 그 낸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CEO 리스크에 대한 법인적인 요소지요. 이것도 역시 대표님 요렇게 그 5배에서 10배 정도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납입돼야 되는 보험금은 예를 들어서 한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금액이 이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초에는 얼마, 그리고 최초에 추가로 납입,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더 납입을 같이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EO 플랜은 그 보험적 접근이 항상 필요한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종신보험, 그리고 생활비 받는 보험, 그리고 정기보험입니다. 각각 보험 상품마다 그 붙여져 있는 이름이 좀 다르지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생활비 받는 보험, 그리고 정기보험 이렇게 됩니다. 종신보험은 표현할 때 사업 운용 시에 보장 자산으로 갖고 계시다가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하여서 종신토록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는 이제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세 기준으로 뽑게 되면은 대표님 65세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은퇴가 65세시거든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대표님께서 3억 원의 보장 자산을 가지시고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신 다음에 은퇴 후에 종신토록 연금을 매년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으로써 100세 기준 납입금 대비해 가지고는 180%를 수령하는 이런 플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가설을 뽑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받는 보험은 사업 운용 시에는 보장 자산으로 갖고 계셨다가, 그리고 85세까지 이게 20번 그 생활자금을 주다 보니까 85세까지는 매년 생활자금을 700만 원씩 받으시고요, 하는 CEO 플랜입니다. 납입금 대비가 한 140% 정도 수령하시고 최초 사망 보장에 대한 10%의 장례비는 남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로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그 사망 보장을 그 생활비 받는 형태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사망 보장을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리고 20회로 나눠 받는 동안에는 사망 보장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약 4.5%씩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 해에 700만 원을 받고 사망 보장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계산이 맞나요? 5%씩 줄면은 약 1,500만 원씩 주는 거니까 3천만 원 주네요. 네. 그럼 뭐 한 2억 7천 정도 되겠죠. 첫 해 때 받고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700만 원 받고 유족한테는 2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망 보장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받으면 또 4.5%가 또 줄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이제 4.5% 줄고 20회니까 90%가 주는 거죠, 사망 보장이. 네. 그래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줄게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장례비 형태로 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700만 원씩 받을 때마다 4.5%씩 사망보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다가 일정 금은 잤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거기 남아있는 사망보장을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기보험. 네, 정기보험은 그 사업 운용 시에는 경비 처리를 하고 경비 처리를 하면서 보장 자산을 갖게 되고요.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가지고 평생토록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파는 게 삼성생명에서 하는 그 경영인 정기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화법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7년간은 7년간은 경비 처리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하시면서 보장 자산을 확보하시고 그 7년 후부터는 납입이 이제 납입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이 상품을 퇴직 시에는 퇴직금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한테는 요걸로 추가로 법인적인 요소로 설명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법인 설립 시에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단번에 준비하시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준비하는 예치금 형태의 상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개인 사업자가 그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5천만 원을 당장 준비해가지고 갖고 오면 제일 좋은데 5천만 원이 당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매출 5천만 원을 그 개인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통장에서 잔고 증명을 발급을 하고 5천만 원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죠. 그리고 잔고 증명은 법무사한테 제출하면은 법무사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지만 이 법인은 5천만 원이 비어있는 깡통법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이너스 5천만 원은 누가 가져가냐? 그럼 결국 이제 대표가 가져가게 된 형태가 되지요. 이럴 때 지금까지 납입하였던 개인보험 상품을 매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선 변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선 자본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개인이 그 계약자가 되었지만 지금 변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상품을 매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납입을 누가 하게 되냐면 법인이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도 법인이죠. 피보험자는 그 대표가 되고요. 그리고선 법인에서 납입을 하다가 다시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개인에 대한 그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CEO 플랜 중에서 그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주식을 양도하고 하는 상속 플랜으로 어, 가져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드리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가져간 후 연금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직원 리스크죠. 직원 리스크는 직원 퇴직금이라는 게 최초 입사 시에는 140만 원이었다가 10년 후에는 320만 원으로 급여가 오를 경우에는 최근 3개월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월 예치하는 은행에다 예치하는 방식은 월 급여의 10% 정도를 퇴직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10년 동안 예치한 금액에 비해 가지고 최근
발생되는 퇴직금은 더 높죠. 그래서 요거로 인해 부족분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직원퇴직연금은 그 기업에서 이제 활용이 안 되죠. 그 이제 외부에다가 예치하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파산 또는 폐업 시도 활용을 못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 돈은 묶여 있는 자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리스크는 뭐냐면은 직원이 이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될 경우지요.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만 30세 월급에 200만 원이신 분이 정년이 55세이다. 네.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한 3억 4천만 원 정도를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산재는 한 1억 원 정도 배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사업주로부터 받아내게 됩니다. 그 개인이 받아낼 수 없고요. 유족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노무사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네, 이렇게 둘을 통해 가지고 이 금액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노무사와 변호사는 여기 대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 보험은 결론적으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산재적으로 보장을 산재 보험 1억 원 플러스 단체 보험 민간 산재라고도 하고요. 단체 보험이라고도 하죠. 보장 금액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해약 환급금이 남죠. 네, 이 해약 환급금으로는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기업 복지 플랜인 이 기업 복지 보험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법인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